일하고 뭐 연구하고 집에 돌아와서 한 새벽 4시까지 SOP 작업하고 한 3, 4시간 자고 또 출근하고 뭐 이렇게 한 6개월 동안 이렇게 살았던 것 같아요. 대단하다.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합격자 분 한 분을 모셨습니다. 오랜 구독자신가요? 네. 자, 근데 이제 합격을 하신 게 뭐 지금 뭐 학부를 합격한 게 아니고요. 왜냐면 상당히 동안 앳된 얼굴이기 때문에 거의 10대로도 보이는데, 근데 이제 몇 년 후면은 박사님이 되실, 그래서 이제 석박사 통합 과정을 합격하셨어요. 우선 뭐 결과 먼저 난리죠. 제가 알기로는 한 30군데를 지원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중에서 지금 합격된 곳들이 어디 있죠? 일단 퍼듀라고 한 제 분야에서 한 15위권 정도 되는 학교에 합격했고요. 유니버시티 오브 일리노이라고 제 분야에서 한 5위권, 거기는 석사로 합격을 했습니다. 네, 그 외에는 12군데 정도 총 합격을 했고요. 3, 4군데 정도 불합격하긴 했는데 아직 또 다른 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펄드는 15위권, 네, 그거면은 석박사 쪽에서는 완전히 탑이죠. 네, 그죠? 그리고 지금 풀 펀딩도 받으셨고, 네. 그리고 이제 생활비가 월 얼마 나온다고요? 월 한 350 정도? 그리고 좀 물가가 비싼 지역은 400이나 좀 더 주기도 해요. 예전에 알바 해보신 적 있어 없어요? 알바 많이 해봤어요. 근데 이 정도로 돈 먼 적 있어요? 아니요. 이 근처도 네, 못 알겠습니다. 벌어봤어요. 근데 이제 일리노이는 5위이긴 하지만 아쉽게도 펀딩은 없고요. 네, 펀딩은 못 받았습니다. 그래도 지금 뭐 만족하시죠? 네, 너무 만족하고 여러 군데 중에 어디에 갈지 좀 많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연락이 안 오는 학교가 그러면 총 몇 개죠? 한 10군데 정도 좀 넘게 아직 연락이 안 왔어요. 네. 지금 3월 9일이기 때문에 더 연락이 올 수 있어요. 왜냐면 불합격한 학교들도 편지 나이스하게 날라오죠?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자, 아직은 그래서 무소식이 회서식이다. 어메이징해요. 명문대 출신이세요? 아니요, 저는 보통 한 인서울 중하위권 정도 되는 학부를 나왔고요. 제 주변에는 유학을 가고 싶어 하는 친구들도 한 명도 못 봤고, 또 선배들 중에서도 유학을 갔다고 하는 선배를 한 명도 못 봤습니다. 유학 지원하는 학생들 치고는 학교는 좀 안 좋은 편에 속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추천서를 받고 부탁드렸던 그런 교수님들한테 합격했다고 연락드렸어요, 안 드렸어요? 아직 연락 안 드렸어요. 그러면 연락드리면 어떨 것 같아요? 플래카드? 플래카드 네, 잘하면은 해주지 않을까요? 네. 그렇죠. 네. 그래도 이제 어떻게 보면 진짜 이 명문 거기를 간 선배이기 때문에 후배들이 연락이 많이 올 확률이 커요. 그때 잘 도와주실 거라고 전 믿고. 네. 자, 그러면은 주변에 없고 선배도 유학 간 선배들 본 적도 없고, 근데 이 유학의 꿈의 씨앗이 언제부터 시작된 거예요? 어떤 걸 계기로? 원래는 저는 대학원은 전혀 생각하지 않았었고 그냥 취업을 하거나 뭐 그럴 생각이었는데, 한 2년에서 2년 반 전에 제가 뭘 하고 싶은지 여러 가지를 시도하고 고민을 했었어요. 그러면서 제가 진짜 공부를 해보고 싶은 분야가 먼저 생겼는데, 그 분야가 한국에서는 아직 그렇게 활발하지 않은 분야고 이제 미국으로 건너가야지만 좀 제대로 할 수 있는 분야더라고요. 그래서 유학을 좀 꿈꾸게 됐습니다. 자, 석사는 안 하셨고요. 네, 학부생. 그리고 학점은요? 점은 4.5점 만점에 한 3.9점 정도고, 4.0으로 전환하면 3.6, 3.7 이 정도 됩니다. 논문은 갖고 계신가요? 논문을 제가 퍼블리시한 논문은 없고, 논문 작업을 해서 이제 완성해 놓은 논문만 있습니다. 그거는 퍼블리시를 지금 진행 중이고, 지원할 당시에는 없었습니다. 그렇죠. 근데 제가 분명히 얘기했지만은 논문이 꼭 require 되는 것도 아니고, 네, 그리고 중요한 거는 리서치 경험이고, 네, 그리고 이 논문이 퍼블리시가 안 됐다고 해도, 그리고 학부생 논문도 논문이다. 네, 그렇죠? 네. 퍼블리시가 안 됐다라고 해도 맞아요. 그 부분을 강의로 듣고 용기를 내신 거죠? 네, 네, 맞아요. 그리고 또 교수님들 인터뷰할 때도 퍼블리시 됐고 안 됐고는 전혀 이제 신경을 안 쓰시고요. 그냥 어떤
연구를 했는지랑 뭐 논문 내용이 뭔지 뭐 이런 것만 관심이 있으십니다. 논문이 몇 개냐 이것도 중요하긴 하지만 논문화가 안 된 연구 성과 같은 것도 중요해요. 아, 네. 그렇죠? 네, 맞아요. 그 부분은 좀 꽤 있으시잖아요. 네, 네. 특허 몇 개라고 하셨죠? 특허를 이제 막 4개 정도 특허에 참여하고 특허 작업을 되게 많이 했고요. 그냥 아예 뭔가 자료로 나오지 않은 연구들도 진짜 많이 했는데 제가 그거를 과정들을 다 기억해서 CV에 좀 자세하게 다 집어넣었어요. 그렇지. 그렇지. 일을 한 거니까. 네. 그죠? 그리고 실제로 어떤 교수님은 인터뷰 시작하자마자 CV가 너무 인상 깊어서 그냥 바로 같이 하고 싶다 이렇게 시작하신 교수님도 있었습니다. 그 교수님이 그 합격한 학교 중에 한 분인가요? 네. 어디요? 애리조나 주립대. 아, 거기도 합격했어요? 네. 풀펀딩으로? 네. 거긴 몇 위예요? 거긴 한 40위권 정도 되네요. 네. 근데 왜냐면 CV가 엑셉션한 게 뭐냐면은 위에는 딱 학부생인데 요 아래 꼬다구가 많은 거예요. 그렇지. 파텐트, 뭐 했던 연구 뭐 이런 거 뭔지 알겠죠? 그래서 GRE는 몇 점이시죠? GRE는 버벌이 159점이고 81%, 그리고 퀀트가 166, 그래서 84%, 라이팅이 3.0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거 몇 번 본 거라고 그랬죠? 5번 정도 봤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시작했을 때는 제일 버벌이 뭐 수학은 거의 비슷했을 거고 그죠? 네. 버벌이 제일 낮이었던 적이 몇 점이에요? 저는 버벌이 142점으로 네, 처음 그때 시작했어요. 어땠어요 기분이? 아, 이거 제가 진짜 할 수 있나 뭐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내가 하면 된다예요? 네, 그냥 좀 미친 듯이 하니까 좀 오르기는 하는 것 같습니다. 용기가 될 거예요 다른 꼬맹이들한테. 토플은? 님? 토플은 좀 잘 봐서 한 103점. 오, 이것도 한 번 보신 거. 네, 이거는 한 번밖에 안 봤어요. 아, 어떻게 이렇게 토플 점수 뭐 외국에서 사신 적 있어요? 저는 7살 때 잠깐 캐나다에 그때는 진짜 너무 하고 싶어서 막 유학을 결심해서 공부를 처음 시작했는데 처음에는 제한 시간에 문제 반도 못 풀었어요. 3개월 정도 미친 듯이 하고 운 좋게 좀 잘 받았습니다. 캐나다에는 얼마 동안 계셨죠? 1년은 있었어요. 1년? 근데 그것도 좀 도움이 되긴 했어요. 그죠? 아, 네, 많이 도움이 됐어요. 어떻게 보면은 소위 우리가 생각하는 이게 약점도 있고 왜냐면 석사도 안 했고 근데 이것도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국내에서 석사를 할까 고민한 적은 있어요? 유학을 가기 위해서? 유학을 가기 위해서는 없어요. 네, 무조건 학부 끝나고 바로 유학을 가거나 아니면 취업을 하거나 뭐 이걸 생각했습니다. 자, 그래서 약점도 좀 있고요. 소위 말하는 그죠? 그리고 뭐 흑수저는 아니시죠? 네, 흑수저는 아닌데 아버님이 전문직이시죠? 네, 맞아요. 그래서 뭐를 강조를 했죠? 님의 스페셜한 거. 저는 진짜 좀 장점도 단점도 없고 좀 무미건조한 그런 편이었는데 제가 강조했던 거는 이제 아버지가 전문직이신데 또 좀 특이한 게 뭐 여러 가지 일을 많이 하셨어요. 그냥 취미도 여러 가지 가지셨고 약간 카페를 하고 거기서 바리스타로 일하면서 같이 운영하기도 하고 지금 그러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좀 강조해서 퍼스널 스토리를 좀 약간 재밌게 써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반 정도는 좀 재밌게 나가면서 그리고 나서 이제 마지막 그 반은 님도 저한테 얘기하셨지만 많이 방황을 하셨다고 그랬죠. 네, 맞아요. 네. 그래서 어떤 종류의 방황을 하셨죠? 저는 진짜 여러 가지 하고 싶은 게 너무 여러 가지여서 뭐 정말 뭘 하고 싶은지 막 제대로 정하지 못하고 막 이것저것 하기도 하고 공부 이런 것 외에도 운동이나 이런 것도 관심이 많아서 그쪽으로 일을 하고 싶다는 생각도 가지고 방황을 좀 했습니다. 그렇죠. 근데 그 방황한 거를 좋게 나가면서 또한 부모님들도 다양한 걸 했기 때문에 부모님들이 많이 이해를 해줬다. 그래서 내 길을 찾았다. 그 방황으로 인해서 이런 쪽으로. 그래서 좀 가볍게 재밌게 나가다가 네, 그 다음에 탁 좀 이렇게 진하게 갔죠. 네, 맞아요. 그렇죠. 그리고 막 네거티브하게 막 난 방황해가지고 나는 이러면 안 되지 막 이건 없었어. 그죠? 자, 그리고 일적인 측면에서는 님의 독특한 점이 뭐였죠? 제가 학부연구생으로 일을 했는데 정말 운 좋게 교수님께서 그때 당시에 스타트업을 시작하셨어요. 자연스럽게 저는 스타트업 직원이 돼서
학부용생으로도 일하면서 스타트업 직원으로도 함께 이렇게 일을 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SOP가 어떻게 시작하죠? SOP가 저는 두 개의 명함을 가지고 있다 막 이러면서 하나는 학생이고 하나는 뭐 스타트업 직원이다 이러면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거기서 파생되는 님의 강점은 첫 번째는 어머 학생이면서 이것도 해. 그러니까 얼마나 열심히 일하겠니? 얼마나 뭔지 알겠죠. 이런 거. 그 다음에 스타트업에서 같이 아무것도 셋업이 안 돼 있는 상태에서 같이 그래서 랩 멤버들이 동시에는 같은 직장 컬리그라고 볼 수 있죠. 그리고 그 또 독특했던 점이 뭐냐면은 예전에 했던 연구하고 지금 그 SOP에서 쓰신 나 이거 연구하고 싶다가 많이 달랐다고 그러셨나요? 네, 완전히 달랐어요. 저는 주로 실험 같은 거를 위주로 했는데 SOP에 쓴 거는 완전히 컴퓨터 쪽으로 관심이 있다 해서 정말 전혀 다른 분야였고 이걸 진짜 정말 하고 싶다 이걸 강조하니까 교수님들께서도 좋게 봐주신 것 같습니다. 근데 인터뷰 때 그거 갖고 걸고 넘어지는 교수님 있었어요? 아니요, 전혀 없었고 그러니까 제가 실험에서 오히려 이거를 하고 싶다는 걸 느꼈기 때문에 그걸 좋게 봐주면 봐줬지 이렇게 걸고 넘어지는 분은 없었습니다. 즉 과거에 경험이 없는 쪽으로 너가 지금 가서 연구를 하려고 그러는데 너 진짜? 뭐 이런 사람 없었다는 거죠? 네, 없었어요. 그렇지만 만약 그런 분이 있었다고 해도 그래도 어느 정도 몇 프로 정도는 연관이 있어요? 연구 자체는 같은데 그 연구를 하는 방식이 다른 거라서 한 30-40% 정도는 연관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만약 그런 교수가 있었으면 그거를 강조했으면 돼요. 네, 그리고 70% 연관 없는 거는 어디다 써먹으면 되죠? 그러니까 너네 학교가 필요하고 나 석박사 해야 된다예요. 그렇죠? 그래서 총 몇 분의 그 교수님들하고 인터뷰하신 거죠? 교수님들은 한 15명에서 20명 좀 많이 인터뷰했습니다. 그럼 교수님들은 그러셨기 때문에 교수가 아닌 분들하고도 인터뷰했어요? 네, 그 교수님 랩에 있는 뭐 포스닥이나 뭐 박사 분들이랑도 인터뷰를 하기도 했고 제가 따로 뭐 졸업생들이나 아니면은 랩에 있는 학생들한테 연락해서 따로 이제 얘기 나누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근데 그 후자는 지금 연락을 해가지고 얘기를 하게 됐다. 이거는 이제 우리 구독자들은 그거를 이제 소위 인터뷰라고 보지를 않을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했던 학교 중에 혹시 합격한 학교가 있나요? 네, 그렇게 해서 몇 군데는 합격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그분들 연락처를 어떻게 찾았어요? 학교 웹사이트 랩? 네, 랩 웹사이트에 뭐 이렇게 링크드인이나 뭐 이런 걸 통해서 그래서 인터뷰를 좀 하고 싶다? 아니면 좀 말을 하고 싶다? 네, 그런 식으로 또 궁금해서 뭐 연구에 대해 배우고 싶다 뭐 이런 식으로 연락. 그래서 교수가 아닌 그런 분들은 총 몇 명이었죠? 총 한 3-4명 정도? 3-4명? 네, 아니면 3명이나 4명이에요? 4명이요. 4명? 왜냐면 이게 지금 되게 중요한 포인트예요. 한 번도 안 나왔던 예전에. 그래서 이 4명이에요. 근데 이 4명이 학교 몇 개예요? 학교가 2개예요. 2개? 네. 그러면 각자 두 명씩. 네, 맞아요. 그러면은 이들을 슈퍼바이저하는 어드바이저하고도 인터뷰를 하게 됐나요? 네, 어떤 교수님은 제가 이메일을 보내도 답장이 없으셨는데 거기 학생이랑 이렇게 얘기를 나누고 나서 그 학생이 직접 얘기를 해줘서 인터뷰를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합격했다? 네, 근데 이것 때문은 아닐 수도 있지만 그러면은 그건 한 학교고요. 다른 학교는요? 다른 학교는 합격은 이미 받아놓은 상태에서 제가 인터뷰를 한 거예요? 네, 그러면 이 4명을 포함해서 12명하고 인터뷰를 했다고 그러신 거예요? 빼고 한 15명 정도 교수님은 네, 지금 이거 제가 여쭤보는 이유가 뭐냐면은 이제는 이제 인터뷰 때 들었던 칭찬이나 교수들이 좋게 봐줬던 거 그러기 때문에 15명 정도 교수 인터뷰를 하면은 좋은 샘플 수니까 그렇지만은 여기서 짚고 넘어가야 되는 게 이건 엄청난 이니셔티브예요. 그렇지. 왜냐면은 포닥이나 박사 학생들은 그 지도 교수하고 친해. 그쪽으로 치고 가는 것도 진짜 스마트. 나 이거 강의해도 돼요? 네. 왜냐면 예전에 이런 분도 한 명이 있긴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좋다. 똑똑해. 알겠죠? 그래서 인터뷰 때 이 15분의 교수님들이 막 칭찬한 거 님한테 아니면 그 박사까지 포함해서 포닥도 포함해서 일단 퍼스널 스토리 언급하신 교수님 몇 분? 이 3명 있었어요. 네, 뭐라고 얘기를 했어요? 되게 인상 깊었다고 하면서 부모님이 뭐 되게
좋으신 분인 것 같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 그냥 뭐 재밌게 읽었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 또 다른 거 없어요? 뭐 SOP에서 좀 이렇게 아카데믹한 부분을 좋게 봐주시는 분들도 있었고 CV를 많이 좋게 봐주셨고 그리고 퍼스널 웹사이트도 좋게 봐주신 칭찬하신 교수님이 있어요. 근데 제가 얘기했지만 이제 CV를 잘 봐줬다 그러면 이제 애들이 막 꼬맹이들이 이제 생각하는 거는 이제 막 예쁘게 만들었다 이게 아니야 진짜. 왜냐면 님의 그 성과 리스트는 저도 그때 이랬잖아요. 그쵸? 수령아 잘 살았어요. 이만 열심히. 응? You deserve this. 뭔지 알겠죠? 언제부터 준비 시작했는지 유학 준비. 저는 2년 전부터 시작했어요. 근데 실질적으로 준비를 실질적으로는 1년 전 실질적이라는 뜻이 무슨 뜻이죠? 2년 전에 토플 준비를 시작했고 1년 전부터 실제로 지원 과정이 뭐 이렇게 되는구나 이렇게 좀 배우고 SOP도 좀 써보기 시작하고 그런 식으로는 1년 전부터 시작했어요. GRE는요? GRE도 2년 전에 시작했어요. 2년 전에? 네. 근데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여기서 지금 오래 지원하시는 꼬맹이들이 막 이럴 수도 있는데 그 2년 동안 진짜 열심히 했어요? 아니요. 한 GRE는 짧게 한 3개월 해서 시험 보고 또 안 하다가 3개월 해서 시험 보고 뭐 이렇게 했고 또 저는 워낙에 점수가 낮았어가지고 오래 걸리고 많이 본 거지 다른 분들은 더 짧게 잡아도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 그 공부하느냐 여기 스타트업에서 같이 일하느냐 그 스타트업이 그냥 그 랩이었죠. 네. 자 그리고 좀 독특한 케이스가 있었다고 그랬죠? 이것 좀 설명해 주세요. 그러니까 제가 박사로 지원한 학교인데 불합격했다고 통지가 왔어요. 근데 너가 원하면은 석사로 전환해 줄 수 있다 뭐 이렇게 언급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 해달라고 이렇게 하니까 또 얼마 뒤에 석사로는 합격했다고 이렇게 통지가 왔어요. 근데 원서에 지원할 때 아니면은 그 뭐 그런 거 물어보는 거 있거든요. 혹시 너 박사로 안 되면 석사로도 고려당할까? 그거 체크하지 않은 학교예요? 네, 체크 안 한 학교. 그리고 SOP에다 그걸 썼어요, 안 썼어요? 왜냐면 그게 원서에 질문은 없으면은 그걸 써도 된다고 제가 얘기했으니까. 안 썼어요. 그래. 이거는 진짜 그러면 이런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은 박사로는 조금 그렇지만 아까운 사람. 네. 그래서 석사로 합격을 바로 했는데 며칠 후요? 한 달 있다가 한 달? 바로는 아니네요, 그렇게. 그러면은 풀 펀딩은 안 주고 네, 펀딩은 안 주고 전혀. 네. 그리고 제가 이공계지만 제가 항상 맨마다 진짜 미친 듯이 앵무새 같이 계속 반복하는 얘기가 뭐예요? 물론 많지만 퍼스널 에세이 어떻게든 집어넣어라. 네, 맞아요. 네. 그래가지고 에세이가 하나만 있어도 SOP 냄새가 펄펄 나도 하나라도 딱 그 why 이런 거 그런 거 해가지고 님 그렇게 했죠? 네. 그러니까 학교 30개 다 퍼스널 어떻게든 집어넣었죠? 네. 무조건 다 집어넣었어요. 잘 링크 시켜가지고 네. 그리고 또 퍼스널 웹사이트에도 쓸 수 있으니까 네. 아까 전에도 얘기를 하셨지만은 부모님들이 잘 사시는 편이지만 워낙 독립적이시고 그렇기 때문에 풀 펀딩을 못 받으면은 유학을 갈 생각은 없었다고 얘기하셨어요. 네. 부모님들한테 손 벌리고 싶지 않고. 네, 맞아요. 네. 네. 그래서 근데 풀 펀딩을 이렇게 잘 주는지는 알고 계셨어요? 아니요. 저는 합격하고 또 펀딩도 약간 2차처럼 뭐 그런 식으로 또 경쟁을 해야 되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제 분야에서는 박사 합격하면은 펀딩을 다 주더라고요. 웬만하면. 님 진짜 있는 그대로 한번 답해봐요. 님은 님이 천재라고 생각해요? 전혀 아니에요. 그러면은 님이 스펙이 진짜 어마어마하다고 생각해요? 아니요. 근데도 풀 펀딩. 네. 그렇지. 그리고 지금까지 합격한 12개 학교죠. 네. 그 중에서 몇 개 학교가 풀 펀딩을 어퍼를 줬나요? 일단 박사 과정은 전부 다 풀 펀딩을 줬어요. 몇 개죠? 학교? 9개? 9개. 네. 그리고 석사는 풀 펀딩을 주진 않았어요. 네. 그렇죠. 그리고 전문직 부모인데 네. 그런 거 때문에 풀 펀딩 안 주고 그러지 않아요. 이거는 무슨 돈이 없어서 주고 그런 게 아니야. 자, 이제 앞으로의 계획은 어떻게 되세요? 앞으로의 계획은 이제 일단 학교를 좀 고민을 해봐서 정하고 비자 발급받고 또 좀 준비를 해야죠. 갈 준비를. 집도 알아보고 저는 일을 가기 전까지 좀 계속 할 생각입니다. 교수가 되시고 싶으세요? 네. 저는 교수가 되고 싶은 생각이 있고 또 교수 되기 전에
좀 업계에서 일도 많이 해보고 싶고 그냥 여러 가지 경험을 다 해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했지만은 뭐 박사를 간다고 해가지고 학자가 되는 것만 아니에요. 뭔지 알겠죠? 그리고 교수가 된다고 해도 이렇게 많은 프로젝트를 같이 산학 이거를 할 수 있는 분야예요. 재료공학이기 때문에. 그래서 잘 되실 거라고 생각하고 준비 과정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여태까지 태어나서 이렇게 힘든 적 없어요? 네, 너무 힘들었어요. 진짜? 근데 이제 합격했을 때 어땠어요? 합격했을 때 처음에는 그냥 제가 그 실감이 많이 안 났어요. 그냥 합격했구나 이랬는데 부모님 말씀드리고 부모님께서 좋아하시니까 그때 이제 좀 많이 좋았습니다. 저는 유학 지원 과정 내내 와 진짜 하루에 몇 번씩 반신반의하며 나 할 수 있을까? 이거 진짜 이거 미친 짓 아닌가? 이런 거 많이 생각 드셨죠? 맞아요, 네. 님 되게 차분한 것 같은데 이런 생각 많이 들었어요? 네, 다들 주변에서 별로 안 힘들어 보인다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제가 이렇게 좀 티가 안 나는 스타일이라서 일하고 뭐 막 연구하고 집에 돌아와서 한 새벽 4시까지 SOP 작업하고 한 3, 4시간 자고 또 출근하고 뭐 이렇게 한 6개월 동안 이렇게 살았던 것 같아요. 대단하다. 아이고 님아 너무 기쁘고요. 우리 마지막으로 항상 하는 거 뭐죠? 화이팅! 아, 하나 둘 셋! 화이팅! 화이팅!